할게요. 자, 지수 함수입니다. 이거 지금 모의고사 들어보는 사람들도 보셨겠지만 연산 파트가 딱, 그리고 함수 파트가 딱이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기본이라는 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기할 거 먼저 따라가 봅시다. 함수가 뭐다? 함수는 무엇을 생각하자? 그래프를 생각을 하자. 근데 그래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점들은 어떻게 만들어낸다? 어떤 방법을 통해? 대입을 통해 만들어낸다. 이 과정들을 절대 변하지 않을 텐데, 이 과정이. 그러니까 결국은 함수 문제는 대입으로서 식을 만들어내는 느낌이 나시면 되는데, 1번을 봤더니 어때? fx가 a의 x제곱이라고 나와있고, 이거 중1 과정인데 뭐라고 써있어요? fx의 x제곱에다 뭘 대입해? k1 대입하라고. 그럼 그대로 대입해준 식은 뭐가 돼요? a의 k1 제곱이 2고, 두 번째 하나 더 뭐야 이번에는? a의 k2 제곱은 그대로 4라는 걸 볼 수 있겠지. 궁금한 거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궁금해한데? a의 k1 플러스 k2 제곱을 계산해서 정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됐죠? 근데 지금 얘네들을 가지고 이 식을 어떻게 만들어? 둘이 뭐 해줘야 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 결과가 8이다 끝?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근데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함수는 결국은 무엇으로 이야기를 할 거다? 점으로 이야기할 거다라는 느낌이 정말 좀 많이 들어야 돼. 근데 대부분이 함수를 좀 약간 모양의 형태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봐봐. 대표적인 예로 들어볼게.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근데 봐봐. 결국은 얘가 본체 아니야? 얘가 본체 아니야? 얘가 아주 쌤 잘못 그렸는데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대략적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면 돼. 쌤이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뭐라고 막 할 거 없잖아. 너무 뾰족한데요?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점이 그 현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결국 분수함수 생각을 해봐. 뭐야? 그 점근선의 교점 형태를 기준으로 점근선을 띄었을 때 그래프가 방향이 결정되는 거잖아. 결국은 이 점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치? 마찬가지 무리함수도 이 점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생각을 그렇게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때 2번 왼쪽에 좀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에 대한 기본 그래프의 식은 우선 y는 a의 x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y는 a의 x제곱.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수함수의 형태를 정리를 할 때 a 값을 양수라고 정리를 할게요. 음수면은 숫자가 움직이면서 부호가 너무 왔다 갔다 거리는 느낌이 좀 있고, 또한 a 값이 1이 안 된다고 1이 돼버리면은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같은 값이 나오니까 상수함수가 된다는 거지. 약간 로그에서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경계점이 뭘로 나뉘어? 1을 기준으로 양수인데 1과 0 사이, 그리고 1보다 클 때로 나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a가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눌 거거든. 근데 여기서 봐봐. 우리가 함수를 문제를 풀어내는, 표현하는 방식이 가장 크게 딱 세 가지가 존재해요. 간다. 첫 번째, 함수는, 모든 함수는 다 항상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 간다. 첫 번째 뭐야? K형.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두 번째 뭐야? 평행이동. 세 번째 뭐야? 최대 최소. 그러니까 이 틀은 절대 안 벗어나. 그런데 야, 이게 2학년인데 중3 때나 하고 있던 짓을 지금 1년이 지났잖아. 평행이동 안 해도 되지? 해? 최대 최소 어떻게 풀기로 했어? 최대 최소는 어떻게 풀어? 일단 뭐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지.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생각을 확립을 시켜야 돼.
그래야지 그 똑같은 적용을 모의고사에서도 하고 다음 단원에서도 하고 다음 학년에서도 하고 계속 한다는 거야. 변하지가 않아.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차함수가 그지 같은 거야. 왜? 구부러지거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최대는 여기고 최소는 여기. 근데 보면은 자 봐봐. 알고 있어. 그린 다음에 쌤이 언제야 물어보면 대답 잘하잖아 그때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린다는 생각만 연습하면 된다는 거야. 자꾸 그 생각을 하자고. 자, 또 가볼게요. 그럼 뭐만 남았어? 개형만 남았어. 근데 개형은 무엇으로 잡아주면 된다? 얘들아, 대입해. 싹 다 대입하면 돼. 한번 가볼까요? 일단 첫 번째 개형을 잡아주기 위해 A 값이 2인 녀석, Y는 2의 X제곱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간단하게 들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 이제 가볼게. X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계산해서 결과인 Y를 불러주시면 돼요. X에다가 0을 넣을게. 0 넣으면 몇이야? 0,1을 지나겠죠? 여기 점을 지나. 1, 2, 3, 10, 자, 우리 2차 함수를 조금 떠올려 보면 2차 함수는 0,0, 1,1, 2,4, 10, 100이지. 오른쪽으로 10칸 갔는데 위로 몇 칸 가? 100칸. 얼마나 해자스러워. 그렇지 않아? 봐봐. 미친듯이 올라가잖아. 오른쪽으로 10칸 갔는데 위쪽으로 100칸. 이 개념의,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해. 2차 함수를 설명할 때 쌤이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2차 함수 그래프는 진짜 뾰족하게 생겼거든. 생각해봐. 10칸 갔는데 위쪽으로 이거에 10배를 갔는데 하나 둘 택도 없는 거야. 이것도 봐봐.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봐.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안 돼. 엄청 가파르다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근데 얘는 어때? 10칸 갔더니 몇이야? 1000이야. 어떻게 써? 거의 이 정도 수준이야.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근데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 그리면은 이 정도 수준이거든. 근데 좀 그렇지 않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 형태는 이런 식으로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움직여져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가 그럼 너무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0,1을 지나면서 그래프는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고만 생각하자. 됐어요? 실제 이 그림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쌤도 어차피 전공자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전공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공대를 진학하거나 이과를, 뭐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학도가 돼가지고 그쪽 계열에서 그래프에 대한 함수 형태를 하려고 하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은 실제 수식을 딱 넣으면 그래프가 나와. 정말 이질적이야. 너무 얄쌍하게 생겼거든. 근데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얘기를 했고. 됐죠? 다시 간다.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2, 4분의 1, 역수. 그럼 얘도 어떻게 써?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계속 움직여지겠죠. 수투를 듣거나 미적을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음수로 갈수록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0에 가까워지는데 음수를 넣으면은, 하지만 0은 되지 않는다는 거.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딸고 간다? 여기에 점근선을 끌고 간다는 거. 됐죠? 그래서 이 친구의 본체는 점근선 위에 떠있는 2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점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점근선 위에 붕 떠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이 그래프가 어떤 상태인 거야? 바로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서 a가 1보다 클 때야.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이번에는 a가 1보다 작고 0보다 작대요. 우리 대표적인 그래프로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그릴 거거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돼? 방금과 같은 방식에 의해서 감소하는 느낌이 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고 들었던 사람들 조금 적용해보면 별다른 얘기 없지? 밑이 1보다 크면은 그래프는 증가,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 지금은 이만하면 충분해. 됐죠? 솔직히 오늘 원래 내용 설명을 해야 될 건 끝났거든.
문제 풀 거 빼고는. 볼게요. 자, 다음 중 함수 y는 2의 x제곱에 대하여 가볼게요. 일단은 함수가 나왔으니까 그래프 상태를 판단했더니 y는 0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띄면서 그래프는 증가함수가 되겠지. 이때 뭐래?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하는 상황 보이죠? 오른쪽 위로 증가하니까 맞다고 할 수 있고요. 0,1을 지난다?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점근선은 y는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다고 할 수 있겠고요. 됐죠? x축과 만나지 않죠? 그래서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지금 정의역은 x값에서 넣는 값이고 시역은 양의 실수, 0보다 클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전히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 그래프를 이동시켜보면 어떻게 돼? y는 3의 x 빼기 m제곱 하고서 뒤쪽에 n제곱 n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고 됐죠? 이동한 거 그대로 맞죠? 그리고 이제부터 남는 건 뭐야? 이 연산이야. 9분의 1은 뭐야?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둘이 곱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x 빼기 2 빼기 1제곱이 되겠죠. 그럼 그대로 m의 값은 2, n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둘이 더해주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방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평행이동으로 진행해주는 문제가 되겠지만 됐죠?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져 있는데 볼게요. 결국은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이 문제는 점을 사용하는 느낌이 들면 된다. 그래서 점을 사용을 해주면은 그대로 좌표들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 2의 a제곱이 그대로 p, 그대로 2의 b제곱을 그대로 q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정리 더 해볼까요? pq를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곱해주게 뭐야? 2의 a 플러스 b제곱인데 얘가 16이니까 a 더하기 b는 단순하게 4가 되겠죠. 한시만 가지잖아. 아침에 안 일어나고 이제까지 잔 거야? 네, 일어났는데 다시 알람은 1시에 맞춰놨다가 했는데 근데 이게 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보면은 솔직히 좀 그냥 그래. 이게 뭐 나는 사실 그렇잖아. 나는 내가 돈 받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주는 사람인 거니까. 근데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 일을 그냥 나는 내 일을 하는 거고 하는데 이게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뭐 지금 한 번으로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지각률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만약에 뭐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좀 더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꼭 여기서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금 정말 단순하잖아.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아니야? 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 그거는 그렇지 않니 정민아? 봐봐, 바보들아, 그치? 나중에 가면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딱 그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구간이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진짜 이 살면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아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잖아. 니네 솔직히 얘기해보자.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어?
니네 지금 상황에. 니네가 그러니까 뭐 너희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대부분이 교우관계, 사랑 이야기, 그 뭐 학습적인 거에서 있는 건 아니잖아. 아씨, 나 control 이만큼은 왜 안 되지? 이러진 않잖아. 그러지 않아? 뭐 있어? 티어 더 올려야 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근데 분류를 해보면은 그게 생각보다 현재로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 교우관계 이런 게 뭐 쓸모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점점 가면은 그거에 비할 바 못 되는 것들이 좀 많아지는데 이게 통제할 수 있는 거면 차라리 해결을 하면 돼. 진짜 무서운 거는 해결을 못하는 스트레스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거는. 남은 기간 좀 잘 저기 하시고 아까 얘기한 거 해서 뭐 깜빡이지 않았어? 갈게요. 이거 눈 깜빡인 거 봐봐. 자 갈게요. A는 뭐야? 3의 몇 제곱? 2분의 3제곱. 얘들아 이거 한 번 더 하고 갈게. 봐봐. 이거 많이 중요하거든. 왜냐면은 자 일단은 3의 2분의 3제곱을 곱을 바로 얘기를 해볼게. 3의 2분의 3제곱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2분의 3은 일단 뭐야? 무슨 분수? 가분수잖아. 가분수가 나면 원래 뭐 해야 돼? 대분수로 바꿔줘야지. 2분의 3은 몇과 몇 분의 몇? 1과 2분의 1이지. 또한 1과 2분의 1은 무슨 뜻이야? 1 더하기 2분의 3이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지수에서 더하기는 무엇을 하라는 얘기야? 아이고 2분의 1이고 뭐야? 2분의 1을 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2분의 1이 뭐야? 루트 3이잖아. 그래서 바뀌는 방법 하나. 됐죠? 절대가 아니야 성주야. 다시 두 번째 가볼게. 2분의 1이야. 그럼 뭐라고 했어? 루트인데 여기가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이 친구 다시 정리하면 뭐가 돼?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거든. 근데 루트 3의 제곱이 뭐야? 3이고 루트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래서 3루트 3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자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지수에 가분수가 있다는 얘기는 근호 바깥으로 숫자를 뭐든 간에 뽑아는 내줘야 된다는 느낌이 나야 되거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연습이어야 되냐면은 쟤를 봤을 때도 이미 역수의 꼴에서 가분수 꼴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뭐 이과 과정에서도 문과 그 미적분에서도 또 적용이 될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때 가면 늦어. 그래서 지금 완전히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요렇게 조금 빨랐으면 좋겠어요. 요거 연습 좀 하시고 별건 아닌 얘기였지만 자 갈게요. 27은 3에 27분의 1은 3에 마이너스 3제곱인데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 또 있으니까 얘는 또 4분의 3제곱이 되겠고 됐죠? 다시 또 C는 81이래. 81은 4제곱인데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3분의 4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뭐 먼저 하자? 통분 먼저 할게요. 12분의 18 12분의 9 12분의 16이 되니까 봐봐. A, B, C 중에 누가 제일 커?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12로 통분까지 다 해놨는데 A 다음 C 다음 B겠지. 왜? 지수가 더 크면 큰 거 맞아? 그거 왜? 응. 제곱이 왜? 그거 왜? 거듭제곱이 크면 무조건 더 커지는 거 맞아? 그럼 2분의 1의 6제곱이랑 2분의 1의 5제곱이랑 2분의 1의 3제곱도 똑같이 얘가 제일 큰 거 맞아? 그거 왜? 여기에서 이유를 들을 때 사용을 하는 게 함수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이전에는 암묵적으로 그냥 아니 위치 이 상태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붙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겠지의 느낌이잖아. 자 가볼게. 우리가 지금 이때 뭐를 불러올 거냐면은 y는 3의 x제곱을 불러올게요. 그럼 이 그래프는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래프의 x값이 클수록 y값이 어때죠? 커지지. 근데 지금 지수 중에 얘가 제일 크잖아. 누구야? 12분의 18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12분의 16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12분의 9가 크잖아. 그러니까 y가 또 그 순서대로 클 거라고. 다시 한번 이유는 뭐라고? 그래프가 증가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되겠고, A, C, B니까 4번이 되겠죠. 자, 혹시 여기서 조금 물어볼 얘기가 있는데 가볼게. 정의역이 마삼부터 1 사이인 함수에 대하여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최대 최소는 어떻게 푼다?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거든. 그리고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 지점에서 가장 높은 지점, 가장 낮은 지점을 찍어내는 게 맞는데, 혹시 더 할 얘기 없어? 그래프 그릴 때?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줘야 돼? 맨날 강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뭐 없이? 좌표평면 없이 그려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좌표평면을 없이 자꾸 그려주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약간의 습관 정도로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그냥 가지고 가는데, 기본 틀은 그냥 그럴 시간 없이 그래프가 딱 나왔어. 그럼 거의 바로 다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거거든. 가볼게요. 그래프 밑이 어때? 1보다 작죠? 그럼 그래프는 증가해, 감소해? 감소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감소 그래프야 일단. 됐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지수함수 그래프는 구부러진 구간이 없기 때문에 정의역이 마삼부터 1이면은 어디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이 그래프가 현재 뭐하고 있다는 것뿐. 감소하고 있다는 것만 잡아가면 되거든. 그럼 최대는 몇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대입해볼까요? 마삼 넣었더니 마이 역수 제곱 8이 되겠죠. 최소는 몇을 대입하면 돼요? 1을 대입하면 되겠고, 계산해주면 뭐가 돼요? 4분의 17이 되겠죠. 빠르죠? 뭐했어요?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15 해주시면 되겠죠. 의미자니? 자, 7번입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메인이고요. 세 가지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지운다. 자, 보면은 간다. y는 5에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x제곱이라고 거듭제곱이 나와 있는데, 얘를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지수도 아니고, 그리고 지수 형태에 뭐가 있어? 2차 형태가 있잖아. 그래서 수상에서 우리가 원래 문제 이런 식으로 x제곱 빼기 4x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우리가 정리했던 방식을 여기서 똑같이 정리를 할 거거든. 제발 똑같이 좀 따라해요. 간다. 일단 첫 번째, 무조건 y가 있는 걸 맨 좌측에 써줍니다. 5 한 다음에 2차 형태를 t로 치환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옆에다가 다시 한 줄 더 써요. t는 뭐였던 거야?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x라고 써줍니다. 그때 x는 뭐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 문제에서 여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 x값을 안 줬대. 그러면은 써줘야 돼. 모든 실수 x라고. 됐죠? 그래서 안 써줬을 때는 여기까지 해서 무조건 세등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최대 최소 그대로 구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어볼게. 무엇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걸까? 문제는 무엇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y 결과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라고 지금. 자, 그때 주어진 x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요 줄만 먼저 가보면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고, 꼭지점이 몇 콤마면? 마이너스 1 콤마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프는 다 내 게 아니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내 거니까 최대는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몇? 1. 최소는 x가 몇일 때? 1일 때 최소값 몇?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마3, 최대값이 1이죠. 누구의? t가 되겠죠. 여기서 이 결과에 느낌을 놔주시면 되겠고, 똑같이 지금 수상이랑 똑같잖아. 지금 치환해주고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이. 근데 주어진 조건만 바뀐 것 뿐인 거예요. 다시 마3부터 1까지로 정리해주면 그래프는 밑이 5니까 증가 그래프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증가 그래프 상황에서 t의 값이 마3부터 1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최대는 몇일 때? 대입하면 5. 최소는 몇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해주면 몇이야? 125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몇 나와? 5 나오죠. 최소는 몇 나와? 125분의 1이 나오겠지. 자, 여기서 이제 레벨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최대값이 몇 나온다고? x가 몇일 때? x가 몇일 때? x가 몇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까지가 생각이 와야 되거든. 자, 봐봐. 빠르게 설명해볼게. 최대값이 올 때는 아까 1이라면 뭐야? 근데 1은 무슨 값이었어? t의 값이었잖아. 정의역이 t잖아. 그러면 t는 언제 1이었어? x가 마이너스 1일 때였잖아. 그러니까 하나 건너가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5를 갖는다는 느낌이 놔주시면 돼요. 됐죠? 결국은 합성함수였던 거야. 합성함수 형태인데 따로 합성함수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 구조를 이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합성함수를 자연스럽게 두 단계를 거쳐서 갈 수 있게 그냥 정리해준 것 뿐이라는 거. 한 번 더 가볼게요. 여기가 조금 아쉬워. 이 8번을 할 때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지금 오늘 내일 자습 시간들이 계속 있을 텐데, 자 간다. 정리가 생각보다 좀 수월해야 되거든. 일단은 정리가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냐면은 9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일단 3분의 1의 x제곱 일단 제곱, 그리고 2단계에서 여기도 똑같이 3분의 1의 x제곱이 등장은 하는데 더하기 1제곱이니까 일단 뭐야? 몇을 곱해? 3을 곱하겠죠? 앞에는 마이너스 6이 있겠고. 됐나요? 그러니까 저게 저 지수에 달려있는 저 느낌을 생각보다 연산으로서 빠르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허덕이고 있대. 만약에 1단원이잖아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허덕이고 있는데 굳이 이 다른 쪽에서 이게 막 여기는 막 잘해. 이것도 웃겨. 연산 안 되는 거 얘기해줘야 돼. 지금 한 명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뭐 문제 케어해서 계속 들어가고는 있지만 그럴 순 없다는 거 자꾸 얘기하셨으면 좋겠고, 뭐 안 되면 너무 좋지만, 잘 되면 좋지만. 그럼 3분의 1 x제곱을 t로 바꾸면 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1. 그럼 t의 값은 그대로 3분의 1의 x제곱, x는 그대로 마이와 마이 사이까지. 됐죠? 뭐 조금 더 자기가 연습을 해보겠다, 오늘 어차피 자습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케어를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요것만 띡 써놓은 다음에 더 이상 필기를 들어가지 마.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알겠죠? 그럼 편한 대로 하시고. 그래프 어때요? 증가해 감소해? 감소가 되겠고, x는 마이부터 마이까지니까 최대는 몇일 때? 마이일 때 최대값 몇? 9. x가 몇일 때 최소? 마일 때 최소값 몇? 3이 되겠죠. 그럼 최대가 9, 최소가 3, 무엇에? t에. 됐죠? 그대로 옮겨가지고 옵시다.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 아래로 볼록, 앞을 보. 그럼 그대로 꼭지점 몇 콤마면? 3 콤마? 마십. 됐죠? 플러스 9 했으니까 빼기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됐죠? 그럼 그때 영역이 3부터 9까지니까 여기 9까지, 여기 3까지. 최대는 몇? 9일 때. 여기 앞에 쪽이 어차피 t 빼기 3의 완전 제곱이었을 테니까 9 대입하면은 6, 6, 36 해줘. 몇이냐? 몇이야?
최대는 26 나와지고요. 최소는 40 나와집니다. 됐죠? 따로 안 물어볼게요. 계산 결과 36이 되겠죠. 다시 낚시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9만 별표 치시고요. 뭐야? 사실상 우리가 이 진도를 나가는 이 시간에 케어를 하는 것은 모의고사 기준으로 3점짜리 영역까지야. 근데 그 3점짜리 영역을 다 맞춰서 완벽하게 탄탄하게 만드는 게 사실상 어떤 공부든 시작의 그러니까 기초거든. 이게 딱 기초 단위야.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상을 넘어갈 수 있는 시기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갑자기 연산을 하겠다고 뭐 초등학교 1학년 연산할 수 없잖아. 우리 딸도 오늘 그 문제집 푸는 거 보니까 3개짜리 계산하더라고. 1 더하기 7 더하기 9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거 둘이 더해 8, 그럼 둘이 더해 17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문제 위에 뭐라고 써있어? 문제 위에 뭐라고 써있었을 것 같아 이 문제? 더해서 10이 되는 두 수의 동그라미를 치고 그걸 먼저 계산을 하고, 야 니네 1 더하기 7 먼저 한다면 이거 할 거야?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수준 아니지만 뭐 상관없잖아 사실.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도 기왕이면은 이게 낫지 않을까? 그치? 근데 무슨 말 하는지 느껴져? 문제를 안 읽고 있다 걔도. 문제도 많이 읽어주면서. 자 가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 가볼게. 일단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할 거거든. 그럼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뭘까? T제곱 마이너스 2예요. 지금 일단은 2단계가 좀 자연스럽게 넘어와야 되거든. 자 한번 증명을 할게요. 그냥 넘어갈 순 없어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했을 때 양변을 어떻게 하자? 제곱을 하도록 하자. 그럼 어떻게 돼? 이 친구 제곱하면은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가 되겠고 t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t제곱 빼기 2가 되겠죠. 자 봐봐. 모를 수 있어. 충분히 얘 모를 수 있어. 근데 이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에 못 알아챌 수는 있지만 양변을 제곱했더니 거듭제곱이 이렇게 나오면서 2를 넘겨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됐어요? 좋은데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뭐야 씨 말이 꺾였나? 얘를 생각은 못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한 게 안 될 수는 없다고. 왜? 이거 1단원에서 했던 부분이야. 안 되면은 1단원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됐죠? 자 간다. 그럼 t로 취하는 게 어떻게 변해? y는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더하기 7이죠. t의 값은 뭐였겠고?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었겠고. 자 일단은 정리를 했잖아. 근데 뭐 하나 더 쓰기로 했잖아. 뭐 쓰기로 했어? x는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다. 범위가 없으면. 그럼 정리했더니 어떻게 돼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5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표준형 정리했더니 t 빼기 1의 완전제곱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거든. 그래프는 그대로 꼭지점이 1,4인 그래프가 되었어요. 최소는 몇? 최소값은 몇? 인데 우리는 얘를 보면 무슨 생각 하나를 꼭 떠올리자고 했잖아. 뭐야? 산술기하죠. 산술기하 1번 AB가 양수일 때, 2번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겠죠. 3번 단 등호는 AB가 같을 때 성립을 하겠죠. 근데 미리 좀 얘기하면은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까지 외운 이유는 수학 때 봤잖아. 이게 필요했던 건 맞지. 근데 지금부터 3번은 좀 필요는 없어 솔직히. 이제는 본체만 써도 괜찮거든.
이건 수할 때만 사용을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역속고리 형태가 눈앞에 보여지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산술기하를 써지는 느낌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돼?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루트 둘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왜? 지수 2의 거듭제곱은 항상 어때? 0보다 크거든. 그래서 지수의 계산 결과는 항상 0보다 크다는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프를 봐도 봐봐. 뿅, 뿅, 어때? x축보다 다 위에 있잖아. 모든 값이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쓰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느낌이 드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럼 최소는 어차피 2를 대입한 값이니까 최소값은 5가 되겠죠. 여기서 조금 얘기할 부분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딱 풀다가 이거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요 꼴들이 문제가 나와지면 산술기하를 쓴다는 생각이 필요하거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수원을 선행을 들어갔던 사람들도 내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고, 우리가 현행으로서 듣고 있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원은 마치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어려운 과정인 걸 좀 가장하고 있는 수상이거든. 사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변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 수상 수하야. 봐봐, 수하 얘기밖에 안 해. 어차피 여기서 이거 바꾼 거는 이것도 수상이잖아.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수원의 탈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수상해서 안 되고 있으면 계속 막힐 거고, 문제가 그냥 안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수상이 분명히 누락이 되어 있다는 거고, 개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자습 시간을 지금 넣어놨잖아. 일정상 보면은 2월달 명절 끝나고 2월달 끝날 때까지는 일단은 쭉쭉쭉 다 가고, 2월달 끝날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안 쉬고 쭉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월달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학기들 들어가잖아. 또 시간이 다시 옮겨올 거 아니야. 뒤쪽으로 저녁쯤으로 옮겨와지게 되면은 그럼 또 자습 시간을 쓸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 지금 우리도 자습을 잡는 이유가 뭐 지금 그 얘기할 땐 지났지만 저번 주만 해도 뭐 이거 꼭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안 해도 돼 솔직히. 근데 할 게 산더미인데 뭐 안 하잖아 여러분들이. 질문 좀 많이 하라고. 이거 좀 이따가 문제 시간에 뒤쪽에 어차피 까놓고 얘기를 해서 니네 이것 먼저 안 할 거잖아. 이거 다시 막 공부하고 더 안 하잖아. 왜 끄덕여. 이걸 끄덕일 게 아닌데. 그러니까 넘어가서 유형별로 이 문제들 먼저 해봐. 분명히 털리는 문제가 있겠지. 그걸 최대한 케어를 받으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또 그렇게 자꾸 하라고 해주는 이유가, 나한테 하면 또 안 하잖아 또 그만큼. 그러니까 좀 질문 좀 많이 하시라고. 갈게요. 좀 더 갑니다. 정리가 좀 빨라야 돼요. 4의 x제곱 승이니까 2의 2x제곱이 되겠고, 그렇게 생기게 되고, 다시 여기는 8이니까 8은 뭐야? 2의 세제곱이 되겠죠. 3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5제곱. 그러니까 그 다음 전개 끝. 그럼 뭐 해야 돼? 지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됐죠? 자, 2x제곱 더하기 5x 빼기 3은 0. 두 근의 합을 구하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근각의 관계 하면 돼요. 이것이 2, 1, 3, 1. 그러니까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부분은 이 마이너스가 있는 꼴들이거든.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그대로 쓰는 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그래도 얘를 다 갑자기 왜 나왔어? 일단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양변에 3의 x제곱 그대로 곱해주면은 3의 x제곱의 제곱 넘어와서 마이너스 12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27은 0이 되겠죠. 됐죠? 물론 치환을 통해 조금 더 익숙한 2차 방정식 상태를 만드는 것도 땡큐고 t 빼기 9, t 빼기 3은 0이 되니까 만족하는 t, 3의 x제곱이 뭐여야 돼요? 9 또는 3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만족하는 x값을 하나는 뭐여면 된다? 2거나 1이면 된다. 그러니까 2 빼기 1 해주면 1이 나오겠죠.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다. 그냥 풀면 된다. 근데 여기에서 수상 부분의 느낌이 충분하게 익숙한 친구들은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안 들 거야. 근데 본인이 느껴봐봐. 내가 버벅이고 있어. 근데 그게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하고 있는 과정을 조금 더 체크받기도 하고 좀 많이 이것저것 좀 해보자고 일단. 또 더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는 거는 이만큼의 느낌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빡! 요까지. 됐죠? 근데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그럼 방정식이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2 0이라고 나왔다면 만족하는 t의 값 두근은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이때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주면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의 합은 8 그리고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은 10이 되겠죠. 이거 가지고 저 녀석 계산해주면 되는데 곱셈 공식 변형 때려주시면 됩니다. (53번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미친 x 더하기 1과 3x 빼기 1이 어떠면 돼요? 같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넘어가면은 2x가 되니까 x는 1인 걸 볼 수 있겠고 실제 x 1 대입해보면은 괜찮은데 근데 여기 조건에선 딱 하나 더 뭐 해야 돼? 지수가 뭐인 방법도 있다? 0이면 밑에 상관없죠. 어차피 1이 될 거니까 그래서 x가 2인 것까지 둘 다 합해주면 3이 되겠죠. 쉬워요. 우리 동네에서 자 54번입니다. 자 54번 보시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적인 걸 깔고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자 로그 시간에 중요한 얘기로 뽑았으면 좋겠는 건 두 가지. 로그의 정의랑 하나 더 밑변환 공식만 생각을 하자는 건데 이제 지수 파트는 방정식 파트로 넘어왔잖아. 여기서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산술기하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우리가 지수의 계산 결과는 뭐라고? 그러니까 앞에 문제 때문에 약간 이제 지수 파트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하다 보면은 산술기하가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산술기하는 메인 테마가 아니야. 그러니까 로그는 로그의 정의 그리고 밑변환 공식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맞음에도 산술기하가 메인이 아니라 무엇이 메인이다? 5의 x제곱의 계산 결과가 뭐다 항상? 지수의 결과는 뭐다? 양수다. 얘들아 지수의 계산 결과는 양수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럼 5의 x제곱을 그대로 t로 치환을 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a 빼기 2는 0이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지. 그럼 이거를 이게 무슨 방정식?
방정식이잖아. 는영 문자 있고. 무슨 방정식? 주인공 누구?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거든. x는 굳이 얘기할 거 없다 쳐도 t는 얘기는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어떻대? 어떻대요? 말 좀 해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보통 2차 방정식이냐고. 원래 지수처럼 생겼던 녀석을 치환을 하면서 t로 바꿔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잖아. 그럼 한마디가 더 들어가야지. 무엇?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지수 파트에서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얘들아, 양수라고 하는 개념을 섞는다는 거야. 그럼 이게 어디에 녹아내? 점점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근해 분리 쪽으로 넘어가. 근데 그거는 내가 다시 해야 되는 일이거든. 근데 지금 이거를 하기 전에 근해 분리 이런 거 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쪽은 놓고 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치환해 확실하게. 대신 항상 써 양수라고. 왜 안 썼어? t가 양수라고. 됐어요? 됐죠? 가볼게요. 그럼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조건에서 뭐가 가능해? 한 변씩이 0보다 크면 되겠고요. 또한 그대로 두 근의 합은 어때야 돼? 양수여야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은 어때야 돼? 양수여야 되겠죠. 그럼 판별식을 그대로 정리해볼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씨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겠고, 두 근의 합은 쌩가도 되겠지. 그쵸? 10이니까 두 근의 곱은 뭐야? a 빼기 이거 어때야 돼? 양수여야 한다. 됐지요? 이대로 연습하시면 돼. 근데 여기서 저는 지금 못하지만 근해 분리까지 조금 욕심을 낼게요 하는 친구들 때문에 여기까지 올게요. 결국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방정식에서가 아니라 y를 달아준 함수 상태가 이 두 친구의 교점이 어디서 발생해야 되겠어? x축의 양의 방향에서 두 개가 발생하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타겟하는 그림 자체가 뭐인 거야? 이렇게 생기는 그림인 거야 지금부터. 그지? 이제 근해 분리를 시작을 해볼게요. 뭐 고1 때는 뭐 함수값 판별식 꼭지점 x좌표 이렇게 한판 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돼 지금쯤에는. 자 가볼게. 일단은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여야 되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돼? 양수여야 돼. 똑같고요. 그리고 봐봐, 결국은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려면 여기 0, 몇 지나야 돼? 양수를 지나야 돼. 그럼 0을 대입했을 때 a 빼기 2가 몇이어야 돼? 양수여야 돼. 그래서 여기 나왔던 거야. 근데 꼭지점의 x좌표는 어차피 뭐야? 5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양수값을 가지니까 쌩까도 돼. 됐어요? 결국은 이걸 해도 똑같다는 거고 연습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됐죠? 나는 딱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10명이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 8명은 근해 분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거든. 10명 중에 8명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알겠지? 조금 빠르게 할게요. 55번입니다. 자, 부등식인데, 자,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이렇게 속도를 내고 가고 있잖아. 당연한 얘기지만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되겠어? 로그도 한 번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삼각함수가 시작이 돼요. 됐죠? 지금도 조금 빠른 편은 아니거든. 우리가 한 주를 날려버려가지고 하루를. 자, 갈게. 일단 여기도 똑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제곱이니까 3x 빼기 3제곱. 됐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들아,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의 부등호가 그냥 반대로 가면 돼. 끝! 됐죠? 이렇게 그냥 얘기가 가능한데,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잘라서 얘기하는 느낌보다는 일단 이유는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미치 1보다 크면 그래프는 어떻게 간다? 감소할 수 있겠고, 그럼 x값이 클수록 y값이 어때? 작아진다. 그러니까 결과, 즉 y값이 낮다는 얘기는 주어진 x값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더 큰 쪽이 x값이 더 작을 수밖에 없어서 부등호가 반대로 된다. 알아듣기는 얘가 편하겠지만 쌤이 이번에 그 포항 갔다 온 얘기 좀 했잖아. 근데 포항 갔다 온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1년 뒤인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예비 고3 때가 되잖아. 풀으라고 하잖아. 못 풀어.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지 않아? 미치 1보다 작으면 부등호를 바꾸라는 얘기는 생각보다 되게 심플한 얘기잖아. 근데 그 아이디어를 못 떠올린다고. 그래서 아예 여기에서부터 녹여내야지 조금 더 오래 편하게 문제를 풀겠죠. 56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정리 먼저 할게요.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계산 12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32가 되겠고, 치환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32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치환한 순간 무슨 생각해야 된다? t는 어떻다? 양수다. 됐죠? 그럼 인수분해했더니 t 빼기 8, t 빼기 4가 되니까 만족하는 t의 값은 4와 뭐 이렇게 썼어? t에다 쓸게. 8 사이에 있겠고, t가 2의 x제곱이었고 여기가 2의 세제곱, 여기가 2의 제곱이었으니까 미친 1보다 크니까 그래프는 증가항으로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겠죠. 만족하는 개수는 2, 3 두 개가 되겠지. (57번의) 경우 그러면은 미치 1보다 크냐 작냐를 똑같이 따져서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니까 x가 1보다 큰 경우랑 x가 1과 0보다 0 사이에 있는 경우를 직접적으로 나눠서 해석을 합시다. x가 만약에 1보다 커, 그럼 어때? 지수는 그대로 같은 방향인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x가 5보다 크니까 x는 당연히 5보다 큰 걸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x가 1과 0 사이에 있으면은 지수에 달려있는 부등호가 반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x가 5보다 작은 거니까 x가 5, 그러니까 5보다 작으면 다 포함이 되니까 이때 만족하는 해는 그냥 0과 1 사이가 되겠죠. 마지막, 지금 얘들아 봐봐. 지금 뒤로 가가지고 뭐 문제 숙제만 그냥 내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고 있는지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으면 진짜 숙제를 1시간 반 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한번 달려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앞에 쪽에 누락된 것들 신경 쓰지 말고, 특히나 지금 저기 뭐야 상용 로그 파트 부분 있잖아. 그쪽 부분에서 결국은 기본형이 안 되면 좀 힘들거든. 상용 로그 질문이 많니? 그러니까 너네 일단은 누락시켜 놓은 거고. 다 했니? 일단 그래서 이쪽 부분 파트 먼저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고. 가볼게. 일단 2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래서 t는 뭐 해야 된다? 지금 미치 2분의 1이야. 1보다 작아. t는 어때야 된다? 양수예요. 뭘 낚시한지 보여? 얘들아, 왜 양수라고 하는데 치환한 값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더라도 1보다 미치 1보다 작건 크건 상관없이 0보다 무조건 큰 값이 나오지 않겠어? 됐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그냥 양수라고 대답하지 말고 어차피 그래프상에서 x축보다 위에 떠 있으니까
양수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정리해볼게요. 자 간다. t제곱 마이너스 몇 t? 8t 됐죠? 여기서 연산 부분은 좀 걱정을 하는 거야 일단. 근데 t가 양수이면서 이 조건이 나왔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수상을 왜 그렇게 수업을 했었고 수상에서 단계들 즉 부등식은 부등식대로 함수로 바꾸고 방정식은 방정식대로 함수로 바꿔주는 이유가 여기부터 보이기 시작을 해요. 간다. y를 달아주면 k과 x축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으니까 어디 있으면 돼? 위거나 만나는 것까지는 OK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x축을 기준으로 y축 기준으로 그러니까 좌표평면 기준으로 t의 값이 양수인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항상 위에 있대. 근데 이 친구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x좌표가 몇이야? 4잖아.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4면은 그래프가 여기서 움직일 건데 그럼 어차피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프 형태에서 꼭지점을 만들어내면 되겠네. 꼭지점이 지금 몇 콤마 몇이야? 4 콤마?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이니까 k 빼기 16이지. 그럼 어떠면 돼? 꼭지점에 y좌표가 어디 있으면 돼? k 빼기 16이 어디 있으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됐어요? 이게 중3 버전. 중3 버전. 봐봐. 내용 할 건 거의 다 끝났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일단 문제 상태에서 자 문제 상태에서 t의 값을 치환을 해서 얘 자체가 치환한 t가 양수이면서 2차 부등식의 모습이 보이는 데까지 바꾸는 게 수원이야. 여기 과정이 수원의 과정이라고. 됐어요?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해줘야 되는 일은. 근데 이 과정의 뒤부터 여기 뭐야? 지금 뭐야? 빨간색 물결? 이거 뭐라고 불러 이런 걸? 2차 부등식이잖아. 2차 부등식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면 어떻게 풀 거야? y를 달아서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풀 거야. 함수의 위치 관계 문제로 풀 거라고. 이제까지 내내 그렇게 풀어왔고 그렇게 풀려고 생각을 해줘야 돼. 미리 스포를 하면은 그래야 수투도 영향이 있어. 당연한 얘기야. 미적도 영향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부등식이나 방정식 따위의 관계들을 함수로 바꿔서 위치 관계, 교점의 얘기로 바꾸는 생각을 자꾸 하셔야지 조금 더 풍부하게 수학 자체의 내용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걸 y를 달아서 찍었어. y 값이 더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래프는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 오케이야. 이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 뒤에 푸는 거대로 또 다른 얘기야. 생각을 했어. 근데 그래프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것도 웃기잖아. 꼭지점의 x좌표를 잘 모르겠대. 이건 또 중3 거고.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하고 자꾸 질문을 해줘야 돼. 괜히 안 되는 게 아니야. 고난이도 문제건 쉬운 문제건 그냥 안 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수가 여러 번인 것도 웃기잖아. 자 봐봐. 자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방금 얘기해서 이해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주어진 파란색인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그래프는 어차피 꼭지점의 x좌표가 4인 건 맞지.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뭐야?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파란색을 그린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한 거야? 그러면은 x축이 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사실 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그지? 여기 0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렇게 V자로 나이키처럼 생긴 이 녀석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려면은 이 꼭지점의 y좌표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된다는 거야. 만나거나. 그러니까 y좌표인 k 빼기 1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옆에 친구가 똑같이 맞았는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그런데 이쪽은 상관없지 않냐?
맞지? 왜? 이 반대쪽이 올라가려면은 얘네들은 당연히 올라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팔을 벌리고 있는데 팔을 벌리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지금 이제 밑에 쪽은 잘리는 것만 무서워하고 있어. 근데 이 팔만 살아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되지만 그 팔만 살아나면 돼. 그러면은 이 팔 살리려고 할 때 여기만 그냥 올라가 있으면 해결되는 거니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이해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조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는 범위지만 아니 얘네는 올라가면 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 즉 지금 현 상황은 굳이 이걸 자르지 않더라도 원래의 아래로 굴르긴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X축보다 아래로 굴르긴 포물선이 위에 있으려고 하면은 교점이 몇 개여야 돼? 한 개거나 0개까지 가능하겠지. 그럼 교점에 대한 이야기는 뭘로 바꿔서 풀어줄 거야?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으로 풀어줄 거잖아. 그래서 판별식의 형태 어떻게 돼?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까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하게 이것도 가져가려고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응? 똑같은 얘기라고. 똑같은 얘기인데 좀 약간 생각을 확장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쪽 관련돼서 연습 많이 나올 거고요. 마지막 59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공기청정기 필터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합니다. 집에 공기청정기 있니? 공기청정기 우리도 있었는데 별 필요 없는 거. 청소를 많이 하는 게 뭐 이렇게 환기 한 번씩 시키는 게 환기가 생각보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된대. 그렇지 않아? 그냥 그 미세먼지 있다고 해도 그냥 하는 게 낫대. 몰라. 자, 필터를 하는데 A는 뭐래? 얼만큼 걸러낸대? 그러면 봐봐, 오염 양이 들어올 거 아니야. 이 양에 대해서 50%를 걸러냈어. 그럼 한 장 있으면 반을 걸러냈겠지. 그럼 두 장 있으면 다 걸러내니? 그건 아니잖아. 반 걸러낸 거에 또 반을 걸러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의 거듭 제곱이 되는데 A를 20장 사용을 했으니까 2분의 1에 20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B는 75%를 걸러낸다고 했으니까 B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퍼센트를? 몇 분의 몇을? 4분의 1만 남는 걸 볼 수 있겠지. 그 남는 것을 X제곱을 했을 때 같은 계산 결과를 만들고 싶대요. X가 몇이어야 돼? 10이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J입니다. 잠깐만. 이거 진짜 왜 안 될까?